혹시 그 블루포인트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저도 막 딱 알지는 못하는데 한 110개 정도 한 것 110개? 같고요. 예, 와. 110개 네. 정도 한 것 같고. 야. 네, 그래서 네. 그 중에 바이오헬스케어는 몇 개 정도 되십니까? 바이오헬스케어가 한 35개 네. 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셔가지고 많이 했구나. 네, 네. 저희 그 전에도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특색이 블루포인트의 특색이 뭐냐고 하면 본사가 대전이에요. 아까 그 저희 대표님의 스토리가 다 대전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네. 카이스트를 사실 꽉 잡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카이스트 쪽에서 나왔던 기술들 아니면 그 대전에 있는 이제 정부 연구소, 출연 연구소, 뭐 애트리, 기계연, 화연, 생공연, 무슨 그런 원자력연 이런 데서 나왔던 기술들을 기반으로 했던 창업들을 사실 많이 투자를 했었었고요. 그러는 그 중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쪽에 관련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몇 개 있었어서 헬스케어가 그래도 저희가 좀 3분의 1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포트폴리오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전에도 사무실이 있으시고 본사가 대전에 있으시고 네. 서울에도 이제 오피스가 있으시고 예, 맞습니다. 대전에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카페를 개조하셔가지고 본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네네네. 예쁜 어떻게 보면 약간 주택가에 있는 네네네. 그 카페 같은 곳인데 들어가 보면 이제 블루폰 사무실인. 네. 네, 저도 한번 가보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총 한 110개 투자하시고 바이오 헬스케어는 30개 내외이신데 네. 그럼 투자하실 때 주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건가요? 창업자를 보시는가요? 보통. 뭘 보시나요? 사실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실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게 되게 이슈인데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출이 있다거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포캐스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없다면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해서 뭐 DCF라든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건데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재무적이나 회계적인 테크닉을 써도 사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머지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는 팀과 그 팀이 갖고 있었던 프로덕트 정확히는 프로토타입 혹은 IP 그러니까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죠. 네, 그냥 네. 페이턴트 같은 특허 같은 거. 네. 그렇게 두 가지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말씀드렸던 프로토타입이나 특허는 보완이 가능하세요. 그래갖고 뭐 특허도 뭐 특허 전략을 써서 방어를 좀 더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해외 특허를 빨리 뭐 PCT를 출원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프로토타입도 피드백을 들여서 좀 더 잘 만든다거나 되는데 팀은 사실은 바뀌진 않잖아요. 그 창업자가. 그리고 사실 그 두 개 중에 비중을 보자면 팀이 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제가 여기 써오게 됐지만 이게 시드 펀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뭐 시리즈 A나 B 혹은 뭐 상장사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도 있고 매출도 있고 뭐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시드 펀딩은 정말 뭐 팀이랑 아이디어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 많으니까 흔히 비유하기로 이제 그 포카를 치는데 패를 안 보고 포카를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거의 뭐 아트의 경지 혹은 이제 약간 깜깜이 투자 이런 경우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평가를 특히 팀이나 대표님 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되게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혹시 노하우가 좀 있으십니까? 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데서 이렇게 노하우를 배워가는군요. 저희의 지금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창업자의 비전과 미션, 그 사업에 임하는 태도는 바꾸기 어렵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인가요? 노하우라기보다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하고는 뭐 크게 이제 거기서 딱 통한다고 보진 않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방식 어차피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는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회사를 투자하고 나서 제가 투자하기 전보다 투자한 후에 밸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의 어떤 서포터 아니면 뭐 친구 아니면 뭐 어떤 동료 동반자. 아니면 뭐 동반자로서
이분이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긍을 해줘서 조금이라도 방향이 나아진다면 사실은 저는 거기서 1차적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나 뵀을 때 사실 그러지 않으신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뭐 저희를 이제 그냥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사실 저희는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그런 경우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회사는 사실 또 오히려 더 좋은 투자자를 만나셔서 더 좋은 서포트를 받으시는 게 더 맞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뭐 지금도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렇게 그냥 그 하고 싶은 게 너무 이렇게 딱 그냥 어떤 확고하게 있어가지고 남이 뭘 얘기해줘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네. 잘 안 들리고 그러실 수 있죠. 아 이게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남들의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남들의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이제 그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경청을 해서 그걸 이제 좀 계속 고민하고 뭔가 좀 보완하고 뭐 그런 작업을 좀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이런 투자 시각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얘기를 해줘서 바뀔 수 있는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데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밸류를 높인다고 하시는 게 내가 그 기업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의 측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이 우리의 도움이나 뭐 컨트리뷰션을 받아들일 준비 혹은 태도가 되어 있느냐 아마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같이 술을 먹으면 되나요? 밥을 많이 먹나요? 어떤 투자사 뭐 VC 분들은 항상 투자하기 전에 술을 꼭 먹는다는 것도 있고 뭐 그러시잖아요. 네. 각자들의 노하우가 있으신데. 저는 뭐 그렇게 막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아서 그렇진 않는데 창업 전에 술을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투자를 잘 많이 못했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하여튼 저는 조금 많이 관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되게 거침없이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바꾸면 뭐 이게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마치 그냥 그 팀의 아이디어 회의 같이 말씀을 막 드리는 거죠. 이거 이쪽으로 더 개발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약간 아하 모먼트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한교 듣고 이렇게 한교 하시는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사실 그 후자인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뭘 하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뭐 저도 왜냐면 제가 뱉은 말을 만약에 하고 계시면 저는 되게 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내가 허튼 소리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저도 검증을 하고 네. 저도 푸시를 할 수밖에 없고 저 자신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가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낫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을 오히려 더 선호해서 네. 그렇게 챌린지를 오히려 드리는 것 같아요. 불프에서 투자 받고 싶으신 분은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최소 몇 번 정도를 만나 보세요? 아니면 기간 같은 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딱 생각해서 처음 받고 네. 뭐 한 예를 들면 한 3개월은 본다. 뭐 한 달은 적어도 본다. 혹은 한 3번 이상은 만나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건 어떠세요? 원칙이 있으신가요? 원칙이 없습니다. 저는 약간 제가 그게 또 제 자신의 좀 고쳐야 되는 점이기도 한데 약간 진짜 그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2번 만나고 투자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뭐 진짜 8번, 10번 만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되게 인텐시브하게. 네. 그래서 그 8번, 10번 정도 만나는 동안도 그 팀이 일관성이 있고 그 뭐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뭐 그런 게 있으면 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이제 사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아이템이 조금 아주 매력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아쉬울 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그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 답을 주시고 고민하시고 답을 주시고 이러면 저도
여기는 사실 내가 어떻게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네. 밸류를 애들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최 박사님이나 아니면 대표님께서도 이제 많은 벤처 회사들 만나시다 보면 진짜 좋은 아이템 보실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때는 이제 저도 이제 그냥 투자자의 본능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죠. 우선 뭐 그럼 바로 막 애정 공세를 펼치는 식으로 이제 저희 투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네. 있었어서 몇 번을 꼭 본다라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쭤보고 보니까 이게 우문일 수도 있는 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딜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달라서 저희는 이제 초기 그 창업 전부터 보니까 많이 보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예, 창업하고 나서 보면 이제 경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창업 전에 보니까 이제 저희랑 되게 친해지고 나서 투자 받으신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자하신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좀 있나요? 그 회사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했던 회사들이 좀 메디컬 테크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토모큐브라는 회사가 있고요. 약간 토모큐브 그 내시경 만드는 현미경, 현미경. 차세대 현미경 이제 레이저 광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살아있는 세포의 내부 기관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현미경을 만든 회사도 있고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하신 네, 곳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플라즈맵이라고 이제 원래 플라즈마 의료기기 멸균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기구가 커서 중대형 병원에만 들어가다가 그걸 이제 소형화해서 의원급에도 넣겠다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클립스라고 해서 비침습적으로 피부암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네. 이제 제가 들어와서 투자한 거는 방금 말씀 세 개는 조인하시기 전에 네네네 네. 저희 그 뭐 대표님이나 초기 멤버분들께서 투자하셨던 네. 회사고 저는 이제 2017년도 6월부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 조인을 했으니까 이제 뭐 시리즈 A 진행을 끝냈거나 뭐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휴톰이라고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로봇 수술을 많이 하시는 형우진 교수님이라는 형우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위암 로봇 수술 케이스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본인이 이제 이런 수술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술들이 A부터 Z까지 순서가 명확하게 있고 그럼 그 수술들이 지금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하는 그 장면, 그 로봇 수술에서는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그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을 해서 지금 있는 장기가 뭐고 그럼 장기에서 일어나는 액션들이 뭐고 그러면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수술 순서 중에 어디 장면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이걸 하고 뭐 여기를 네. 잘랐고 이 뭐 동맥을 잘랐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수술에 대한 실수도 훨씬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수술이라는 게 사실 의사의 숙련을 시키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수술의 결과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포스트 오퍼레이션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도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노 오피니언이라고 여기는 초기에 이제 그 NGS라고 하는 이제 시퀀싱을 하는 차세대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유전체에서 되게 적은 변이를 가지고서 암진단 그런 혈액암이나 아니면 뭐 심혈관 위험도 그런 분석하고 진단하고 마커 발굴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DHP와 함께하고 있는 뮤니라고 하는 간호 환경 개선 하드웨어 개발 주사기 자동 처리 기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 투자했었습니다.